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 키워드림 2부로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이 시간 함께하게 될 이지영 아나운서이고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전략들 함께 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증시 참 힘든 시간을 견뎌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시점인데요. 실적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실적 상승세가 사실상 주가에 탄력을 주고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다음 주에 우리 시장에는 다양한 일정들이 또 기다리고 있는 만큼 이런 일정에 맞는 주가의 반등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어떠한 포지션으로 이 시장을 이겨내 가야 할지 오늘 주식 키워드림 2부에서 모두 다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쪽으로 QR코드 하나가 나갈 텐데요. 이 QR코드 타고 들어오신다면 여러분들께서 이영석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앞선 1부에서 시장에 관한 일정표들과 함께 또 그에 걸맞는 히든 종목까지도 힌트를 드렸습니다. 자, 지금도 들어오시는 많은 분들에게 저희가 오늘의 히든 종목과 함께 또 시장 전략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참여 코드는 94개를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도 함께해 주실 이영석 전문가님 바로 한번 만나볼게요.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이제 전문가님과 2부를 꾸려볼 텐데 네. 제가 얼핏 듣기로는 뭐 신법에 관해서 오늘 이야기를 준비하셨다. 그러니까 이 신법이 제가 어떻게 했냐면 제가 실제로 그 최근에 어떤 하락에 대한 네. 그 부분을 경험했었던 그 시기에 제가 계좌를 제가 실질적으로 제가 보면서 제가 그때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것까지 하면서 이런 행동은 잘못됐고 그래서 이런 행동은 여러분들이 하지 말아라 라고. 라고 정말 이제 실질적인 조언을 한번 제가 드려보도록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좀 저도 이 한 20% 이상 빠지는 시장은요, 굉장히 투자자로서 매매하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힘든 시간이거든요. 근데, 제가 했던 행동만 하지 않으시면 여러분들은 성공하시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를 한번 다 보여드리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신법이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매매 팁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자, 그럼 전문가님과 또 수익률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또 히든 종목들 많이 드렸지만 상승률적인 탑5를 좀 살펴보자면 스맥 같은 경우가 109% 수익률 나타내고 있고요. 펩트론이 91%인데 앞서서 전문가님이 이번 주에 펩트론 일정이 또 있다 보니까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파로사이바이오와 센코 그리고 TF까지 62%, 54%의 수익률 어려운 시장에서 단단하게 지켜주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님 그렇다면은 저희가 또 전문가님에게 하나하나의 또 리뷰들을 들어볼 텐데 지난주에도 상승률이 좀 나온 종목군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하나 좀 설명을 부탁드려보겠습니다. 네, 지금 오신 분들을 위해서 아까 보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해보시고 이제 새로 오신 분들한테는 다음 같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종목 상승률 탑5를 말씀드렸는데요. 다행히 시장의 색깔과 맞는 종목들은 한 20% 이상의 어떤 큰 상승률을 보였는데요. 특히 제주은행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해지주로서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제주은행 같은 경우가 좀 좋았고, 그다음에 남욱이슬, 그다음에 제이시언, 그다음에 광동제약, 현대바이오.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소 관련된 질병들도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광동제약이나 현대바이오 상승이 있었고, 그다음에 제이시언이나 남욱이슬 같은 경우는 시간의 단일가로서 여러분들한테 좀 좋은 흐름을 보여드렸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8, 9, 10 3개월 동안 여러분들한테 어떤 수익을 보여줬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요. 그중에서 좀 상승률 상위 5개들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자, 8월 달에는 어떤 로봇 관련주들이 좋았었죠. 그때 두산
그 로보틱스 상장 관련해서 로보틱스 상장했을 때 유진 로봇, 그다음에 AI 관련된 솔트룩스, 그다음에 하이디, 그다음에 하이디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어떤 그 이 펜의 그 전체적으로 수주를 받는, 그래서 시총 한 매출이 한 5천억까지 또 나중에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이드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상승했고 지금은 조금 많이 눌려 있는데 하이드 같은 경우 여러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니커 FNG, 뭐 한국화장품 제조 종목들도 좋았는데 역시나 항상 그 상위 종목군에는 어떤 게 있다? 바로 그 시간의 단일가 종목들이 있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300% 이상의 수익인데 여기다가 곱하기 5 하시면 됩니다. 곱하기 5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0.05%죠. 5%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수익이 나오는지를 체크, 가중 평균으로 이제 또 볼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9월 달이죠. 9월 달에도 모바일 폴라이언스, 인벤티지랩, 큐라티스 종목들 좋은 모습 보여줬고, 모비스나 유니캐스트 같은 경우도 좀 좋은 모습 보였으니까요. 한번 네. 체크해 보시고, 네. 그다음에 또 솔트가 또 나오죠. 그러네요. 또 나오고, 네. 얼라인드, 제주네. 그러니까는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갖고 있는 종목이다. 그리고 또 한올 바이오파마 이런 내용들도 이제는 뒷부분에 또 나오니까요.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종목군에 관한 리뷰들을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 보다 보니까 시장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종목군들이 상당하다는 게 좀 느껴지는 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종목군들을 또 전문가님이 정규장 매매에서도 잡아주셨지만 시간의 단일가 매매에서도 잡아주셨기 때문에 저희에게는 또 두 가지 전략이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또 이번 주 시장 힘들었잖아요, 네. 우리가. 그런데 이제 굉장히 이번 주 시장에서도 수익이 이렇게 났다라는 부분들에 관해서는 전문가님 스스로도 자랑스러우시나요? 자랑스럽기는 하지만요. 네, 그러면 겸손하게. 불구하고 네. 다른 종목들도 같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여러분들께서 시장이 좀 정상화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의 좋은 결과로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또 좋은 종목군들을 또 노란톡방 안에서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또 10월 달 일정이 있습니다. 10월 말 그리고 11월 초 일정에 관해서도 전문가님 정리되어 있는 표들도 주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주가의 투자 팁들 함께 주신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저희가 네. 지난주 시장을 조금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가 악재가 좀 많았던 시장이다라고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 바닥일까 아니면 또 추가적인 바닥이 또 기다리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해답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주 리뷰를 잠깐 하자면요. 물론 많은 분들이 뉴스나 이런 내용들을 통해 가지고 이 단어들은 굉장히 익숙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이런 부정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들은 좀 죄송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만 체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적인 수급 이슈가 있었습니다. 바로 예탁금이 감소했던 부분이고요. 반대 매매가 급증했는데 그 반대 매매 급증에는 2차 전지도 있었고요. 2차 전지 관련 섹터가 있었고 그다음에 바로 영풍재지라는 어떠한 종목이 있었죠. 그래서 요 구간이 바로 좀 부정적인 수급 이슈였고 그리고 기계적인 매도 수급 저게 바로 프로그램 매도입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종목들이 많아지면서 그리고 ETF나 이런 것들이 좀 활성화되면서요 이제는 인간이 즉 사람이 펀드 매니저가 그런 부분들을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알고리즘을 통해서 프로그램 기계가 매도를 하는데 기계는 감정이 없습니다. 그냥 가차없이 그냥 어떤 조건에 오면은 매도를 하고 그 매도가 또 다른 매도를 부르는 어떤 매도가 나와서 이제 근데 그걸 받아줄 수 있는 매수 주체가 없다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겠죠. 매수 주체 부재하고 패닉 셀링이 있었다. 예전에는 외국인들이 좀 그런 부분들을 잡아주기도 하고 기간이 예전에는 연기금이나 해서 좀 굉장히 시장에 빠질 때는 구원투수 역할을 했는데 요즘에는 연기금도 같이 동참해서 맞아요. 팔고 그리고 네. 거기다가 또 외국인들이 또 팔고 또 팔고 하다 보니까는 좀 시장이 좀 버티지 못했다. 그래서 근데 그 원인에 있어서는 하나가 바로 미국 국채 그 10년물 금리가 5%에서 고점을 형성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예전에 금융위기 선 그 부분까지 왔기 때문에 좀 많은 좀 그러한
그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기에는 좀 힘든 상황, 특히 환율이요. 이 환율 부분이 좀 가장 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딱 두 가지만 보면 돼요. 환율과 유가 요 두 개만 보면은 환율 빠지고 유가 내려가면 우리나라 매수가 들어오는 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환율 부분이 좀 크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만 좀 환율이 떨어질 수 있는 혹은 유가가 좀 내려갈 수 있는 부분만 있으면은 우리나라 증시가 조금 더 오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하지만 이게 언제까지나 빠질 수는 없거든요. 항상 밸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증시 밸류에이션은 2,300 부근에서 저점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게 바로 또 PBR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뒷부분에서 말씀드리고요. 자, 그래서 지금 미국 국채 선물 금리가 5% 고점을 형성하고 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정말 추세가 좋죠. 만약에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쌍바닥만 쌍고점만 하면은 좀 우리 시장 자체가 좀 더 바뀔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0.9배 PBR로요. 항상 역사적으로 PBR이 0.8 이 부분에서는 항상 반등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0.89, 0.8점대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어떤 그 본질적인 가치만 따진다 하더라도 이제는 조금 바닥권에 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뭐 코로나 때 어떤 굉장히 특이한 팬데믹 이슈 때문에 부분이고요. 그래서 0.89 우리가 그때와는 좀 다른 상황이니까 저점을 잡아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주는 어떨까? 자, 아까 말씀드렸죠. 낙폭이 과대하다. 그래서 PBR 0.9배에서는 까지 하락했으니 이제는 반등할 여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내 수급 불안 요인도 완화되면서 낙폭 과대의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 아까 말씀드렸던 신용 관련된 부분, 그 예탁품 관련된 부분이 거의 저점까지 왔기 때문에 이제 반등할 수 있고 또 신용 잔고치도 고점 대비 14%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17조까지 왔으니까 이제는 상승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개인 매물 부담이 소화가 굉장히 많이 진행됐다. 또 있습니다. 그리고 대차 잔고 추이. 대차 잔고 추이가 왜 중요하냐면요. 그 공매도와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주식을 빌려와서 가지고 있는 게 대차인데 빌려와서 가지고 있는 게 대차인데 가지고 있을 때 주가가 더 빨리 그때 파는 거죠. 근데 이 대차 잔고 추이가 10월 이후에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그만큼 주식을 다 팠다는 거예요. 나 안 팔 거야. 그냥 가져가. 된 거죠. 그래서 10월 이후에 이제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기간의 공매도 또 이제는 더 이상 숏으로 때리기가 좀 부담스러운 구간이 왔기 때문에 이제는 하락하기도 좀 애매하고 그렇다고 해서 더 빠지기도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요. 그때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생긴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좀 반등에 대한 무게를 좀 더 좀 예상을 하면서 시장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개인 신용가 추이가 지금 보시면요. 여기만 지금 뚫고 한 다음에 빠졌잖아요. 그래서 이 구간이 지금 보여줄 수 있고 대차 잔고 추이도 더 이상 하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는 좀 부정적인 부분이 물론 부정 부분이 있지만 이제는 그게 좀 더 약화됐다, 덜 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의 반등의 요건 어느 정도 갖췄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에 관한 낙폭이 좀 과대하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PBR이 0.89배까지 낙폭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주에 있을 반등 가능성도 여러분들 염두해 두시고요. 또 전문가님이 추가적으로 또 다양한 일정들에 관해서도 코멘트를 해주셨는데 또 그러한 일정들이 이제 주가에 탄력을 줄 수 있는 하나하나의 요소가 되기를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분들은 누구보다 좀 반등을 기다리실 텐데 하루빨리 우리 투자자분들이 지수플레이를 할 수 있는 또 그런 날들이 오기를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하나하나 또 중요한 이야기들을 풀어갈 예정인데 사실 우리 투자자분들 정말 마음이 많이 아프신 또 그런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전문가님이 이 심법에 관해서 알려주신다라고 하는데 이 심이 마음 심자 맞죠, 전문가님? 네, 그렇죠. 네, 어떻게 우리 투자자분들의 마음을 좀 달래주실 건가요?
네. 심심하게 네, 달려드리겠습니다. 심심하게 달래주시나요? 마음에 뜨겁게 달래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한번 이야기 바로 네, 들어볼게요. 그러니까는 이 얘기가 좀 하기가 저도 어느 정도 그쵸, 저희 어떤 맞아요. 그 네. 치부를 까는 거라서 그것이 우리에 필요한 이야기라고 일단은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빠질 때 제가 노란톡방에서 가장 많이 봤던 게 무서워예요, 무서워. 저도 무서워요. 네. 네. 근데 사실 주식을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 차이는 그냥 주식 안 하는 사람은 그냥 마냥 평화로워요. 다만 주식을 하는 사람들만 좀 많이 어떤 공포나 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다 지나갑니다. 지난 우리가 코로나 때 생각해 보면 그때는 지구가 멸망하는 줄 알았어요. 그때는 막 뭐 영화도 이상한 거 나와가지고 막 다 서킷 죽고 막 브레이커 걸리고 막 약간 다 이랬잖아요. 죽는 줄 알았는데 네. 사실 뭐 지금 생각해 보면 그냥 마스크 쓰고 끝났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다 지나가니까 지금 이 순간 항상 가장 힘든 순간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인데요. 어찌 보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미래에서 지금 이 과거를 생각하면은 뭐 그냥 이제는 뭐 버틸만 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요. 자, 이거는 트루 스토리. 영문과, 그쵸? 영문과시죠. 네. This is based on a true story. 저의 어떤 실질적인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한 십몇 년 경험이 있었는데 사실 이게 빠지면 저도 굉장히 괴롭거든요. 그런데 제가 전문가 생활을 하지 않았을 때 제가 어떤 그 트레이딩을 할 때의 그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좌를 다 갖고 왔어요. 지금 보시면 굉장히 잘했죠. 수익률이 오, 월에 18%, 16%, 월 단인가요? 38%까지 나왔습니다. 20% 하다가 여기서 한 방 맞았죠. 마이너스 20%. 딱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지금 2018년에서 그때 바이오가 굉장히 좋았을 때 그 내용들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때 제가 그때 HLB인가 지금 기억나는데 HLB를 매매를 했거든요. 그때 강한 상승을 보이면서 이와 같은 수익률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게 낮은 곳에서 떨어지면 덜 아파요. 근데 내가 이만큼 올라갔을 때 뚝 떨어지면 굉장히 아프거든요. 그때가 바로 이 정점인 이 시기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때 시장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이때가 2018년 5월에서 6월, 그다음에 6월부터 지금 쭉 빠지는데요. 이때도 마이너스 16%예요. 여기 거의 다이렉트로 빠졌어요. 여기도 보시면 이 봉 자체가 몇 프로입니까? 거의 800에서 760까지 그대로 다이렉트로 빠지고 다시 또 반등했다가 아마 지금 우리가 요 구간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요. 지금 2023년 달을 보면은 약간 뭐 조금 더 빠지긴 했어요. 하지만 구간 자체를 보면 비슷해요. 이때나 한데 이때가 더 아팠어요. 왜냐면요. 이때는 한 4, 5% 빠졌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건 없잖아요. 뭐 3% 빠졌다가 반등을 하고 봉 길이를 보세요. 자, 봉의 길이를 보면 여기가 훨씬 더 가파라요. 그리고 여기는 뭐 사실 뭐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런 봉 자체가 좀 나와줘야 이 시장에 있던 그 바닥이 보이는데 지금 약간 좀 애매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좀 이런 거 한번 나와주고 하면은 급격한 상승이 좀 있지 않을까. 어쨌든 그때와 지금 거의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아마 이런 생각 하셨을 거예요. 항상 위기는 여러분들이 가장 좋을 때 옵니다. 그래서 항상 위기는 계좌가 신고가일 때, 저도 그때 신고가였어요. 신고가였는데 그때 바로 이날입니다, 이날. 이날이 어떤 날이냐면요. HLB 관련해서 루머가 돈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게 제가 15만 원에 걸 걸 15만 5천 원에 걸었거든요. 네. 근데 15만 원을 터치를 하고 20%가 빠져버렸어요. 단 5분 만인가? 5분 만에요? 네. 2시 몇 분에서 너무 그때 뭐 멘붕이죠. 멘붕이라는 말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 정말 좀 강한 충격을 받으면서 그 다음에서 쭉 빠졌죠. 그 다음에 좀 계속 빠졌어요. 그러면서 HLB는 계속 해명을 하고 뭐 이런 내용들을 했는데 저한테는 받아들일 수 없는 하락인 거죠. 이게 지금 보시면요. 2차 전지 관련 하락이랑 비슷해요.
7월 23일인가요? 그때는 이번 7월 23일 날 그때도 상승하고 바로 빠졌잖아요. 그때가 딱 이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가 굉장히 오버레이 되면서 2차전지 관련돼서 그때 좀 약간 좀 마음이 아팠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때 이후로 주가는 하락을 했고요. 떨어지네요. 그래서 저한테는 받아들일 수 없는 하락이었죠. 그러면 저는 만약에 좀 냉철하게 행동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사람이라는 게 이런 것들 겪잖아요. 그러면 나의 원금은 나의 본전은 여기인 거예요. 이 윗단인 거예요. 그러면 이 아래에서는 절대 안 팝니다. 왜냐? 내가 봤던 가격은 여기이기 때문에 절대 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사지 말아야 할 곳에서 계속 매수를 합니다. 여기서 그래 이거는 단순한 왜냐면은 그 동안에 우리가 벌었던 게 학습된 행동이 있어요. 빠질 때 사면 올라오고 빠질 때 사면 올라오고 했던 그런 것들 때문에 기계적으로 사게 됩니다. 빠져도 사고 횡보야? 이제 횡보 후 조정 후 상승이야? 하지만 또 빠지죠. 사실 이거는 차트를 좀 조금만 공부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냥 딱 헤드 앤 숄더예요. 아, 빠지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그때는 보이지가 않아요. 항상 지금 이게 보시면 결과적인 걸 봐서 그렇지 이렇게만 보면 다시 이렇게 갈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매수를 하고 또 거의 대응을 하면서 하지만 결국에는 매수하다가 저도 잘랐어야 되는데 못 자르는 거죠. 그때부터는. 그래서 사지 말할 곳에서 매수를 하면서 이제 조금 더 안 좋은 방향으로 갑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어디서 매도를 합니까? 이 구간에서 매도를 하죠.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그럴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다시 유유히 반등.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것 내가 팔고서 지금 갈 것 같다고 생각해서 아마 매도를 못 하실 것 같은데 사실 이후로 그다음에 또 빠졌어요.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아마 요 구간에서 겪고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자, 이게 지금 많은 어떤 내용들이나 해서 어떤 내용들인데요. 항상 현금을 가지고 있자. 자, 근데요, 주식을 하다 보면요, 주식하는 사람이 현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무조건 사야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현금은 죄악이다. 무슨 돌격 앞으로 하지만 항상 여러분들이 이런 구간에 있을 때는요, 항상 어느 정도의 어떤 현금을 좀 가지고 있자. 물론 지금 여러분들 현금 없으실 겁니다. 예수금 없으실 거예요. 노랑톡방에 오신 분들 보니까 126원 있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좀 쉬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지만 우리가 현금을 항상 가지고 있는 어떤 분들은 한 20% 정도는 가지고 가자라고 하는데 사실 그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현금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이 항상 체크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현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항상 시장은 바뀌잖아요. 변화하고 바뀌는데 일시적인 하락일 뿐이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들 그리고 어떤 편향된 생각이 바로 여러분들을 더 지금 할 수 있으니까 좀 여러분들이 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한번 좀 처리할 건 처리하면서 가고 또 주식 비중 축소하자. 주식 비중 절대 축소 못합니다. 왜냐 빠졌는데 더 사야죠. 내가 10,000원에 샀는데 5,000원에 왜 못 사겠어요? 그런 생각으로 주식을 축소하지 못하고 이제 우리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가 또 그런 잘못된 행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이제 말씀드렸어요. 또 여기 또 있네요. 매수는 합리적으로 확신될 때 그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바로 지금이죠. 주가가 빠졌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 부분 그렇게 된다고 하면 결국에는 계좌가 녹을 수 있으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내용들은 사실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다 경험했기 때문에 저건 내 얘기다라고 하겠지만 지금 생각해 봤을 때는 내가 그때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하면 만약에 내가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고 그냥 내 종목에만 집중을 했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반등했을 구간에서 자유롭게 엑시트할 수 있는 행복하게 엑시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었는데 좀 너무나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고 해서 뭔가 바뀌지는 않아요. 시장을 통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한다고 해가지고 바뀌진 않는데
뭔가를 하지 않으면 뭐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처럼 생각 들어가지고 뭘 했다가 더 안 좋은 상황으로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가가 빠졌으니까 무슨 매도해야 돼라는 것보다는 좀 냉철하게 좀 그걸 좀 잘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그 지혜로운 행동 중에 하나가 그냥 약간 멀리 하시면 돼요. 네, 그냥 뭐 만화책 보던가 아니면은 많이 산책하시던가 실질적으로 저 그때 그 이후로는 좀 많이 걸어 다녔거든요. 그래서 살도 빠지고 건강도 여행을 좋아지고. 가볼까요? 네. 여행 가면은 여행은 못 즐깁니다. 여전히 보기 때문에 그렇구나. 네. 여행은 즐기지 못하지만 다양한 계속 걸어 다니면서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의 심신이나 이런 정신이 맑아지거든요. 정신이 안 좋을 때는 여러분들은 잘못된 행동을 꼭 하게 됩니다. 실수를 하게 되니까 그 좀 약간은 좀 시장과 멀리하거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예 안 보는 건 아니고 조금 멀리하면서 여러분들의 어떤 그 감정을 조절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신법에 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이야기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항상 위기는 내 계좌 상황이 좋을 때 온다라는 말씀과 함께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하시면서 실수하시는 부분들에 관해서도 전문가님께서 짚어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전문가님의 실질적인 경험을 토대로 들어보니까 더 많이 와닿는 것 같아서 앞으로 우리가 이런 실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또 전문가님이 그간 쌓아오신 노하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 노하우들로 여러분들이 시장 전략들 잡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노란톡 고지 안내 드리자면은 여기 하단에 QR코드 타고 들어오시면은 전문가님이 또 이번 주에 준비하신 히든 종목이 있습니다. 아마존 관련한 종목인데요.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도 알려드릴 거고 또 이번 주, 다음 주 일정들을 또 정리해 놓은 증시 일정표가 있습니다. 그 일정표도 여러분들이 받아보실 수가 있고 저희가 강의 자료도 있기 때문에 이 강의 자료들도 함께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저희가 지금 드리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코드 번호는 94개를 입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본인의 또 계좌를 오픈하셔서 이렇게 또 우리에게 많은 강의들을 함께 해주고 계신 전문가님인데요. 자, 그만큼 저희가 전문가님에게 좀 다양한 힘들을 받아서 이 시장을 이겨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그렇다면은 저희가 또 우리 노란톡방에서 정말 많은 종목군들을 또 제시를 해주시잖아요. 물론 네. 이번 주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많은 종목이 예전만큼은 나가진 못했을지언정 그래도 수익이 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저는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님께 한번 리뷰를 또 요청을 드려봐도 될까요? 네. 네. 자, 좀 늦게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리뷰하는 거니까요. 그 분들은 이렇게 했구나 다시 한번 이해해 주시고 새롭게 들어오신 분들은 정말 그래도 어느 정도 수익이 났구나라는 것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봤을 때 제가 어떤 걸 가장 중요시하죠? 시간의 단위가 맞아요. 매매의 네. 비중이 높잖아요. 지금 체크를 해보면 나무기술, 그다음에 여기 S&T 에너지, 그다음에 또 뭐 상보, 그다음에 뭐 이런 종목들이 흥구석 이런 것들 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시간의 단일가로서 수익을 내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간의 단일가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자리 잡힌다고 하면요. 스스로 매매를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아직은 좀 부족하다. 내가 사는 것만은 왜 빠지지? 라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노란톡방에서 제가 다시 그런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을 잡아드리고 그다음에 팁까지 좀 알려드릴 테니까요. 저희 그 노란톡방에 오셔가지고 시간의 단일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아마 자세한 내용도 알아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이 시간의 단일가뿐만 아니라 사실 돌파 매매는 사실 저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한테 그 말씀드리니까요. 특히 저 금요일 날은 제가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실시간으로 오전, 오후 2시간씩 각각 2시간, 1시간씩 해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그 종목 얘기나 이런 같은 거 다 같이 말씀드리니까는 저희 노란톡방에서 이 종목 관련된 내용 더 많이 해줬으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 어떤 지금 들어오신 분들을 너는 위해서 누구냐 약간 이런 느낌이죠. 지금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한번 보시면요. 저는 이제 서울경제 전문가 대표 전문가? 대표 전문가로서 활동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
뭐 영어도 했고 잘해요. This is the truth죠. 네. 그다음에 경력도 저는 이제 LG전자 그 MC 사업본부에서 어떤 그 매뉴얼 담당 파트를 맡으면서 또 다양한 어떤 예전에 그 휴대폰 관련된 기술을 좀 빨리 습득을 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기술이나 이런 이해도가 좀 빠르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부국증권에서 스몰캡 애널리스트 통해 가지고 많은 탐방을, 그러니까 애널리스트가 가장 좋은 게 뭐냐면요. 탐방을 많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탐방을 가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냥 보고서로 보는 것보다는 거기 가서 공장을 보고 직접. 그다음에 CFO랑 CEO를 만나면서 그 회사뿐만이 아니라 그 회사 관련된 경쟁사 혹은 거기에 대한 산업군까지 같이 알 수 있기 때문에 탐방 한 번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스몰캡을 하면서 정말 많은 그 업체들을 다니면서 이제 그런 분위기, 그다음에 야, 이 회사는 되겠다, 안 되겠다는 게 대부분 딱 나오거든요, 가보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좋은 종목들을 더 초이스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IB도 있었으니까 또 뭐 어떤 자금이나 이런 흐름까지도 빨리 파악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9월달 시간의 단일가 종목 이게 27개인가 되는데요. 27개에서 2개 하락했던 해서 27분의 25 굉장히 높은 확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10월 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10월 달도 지금 보신 종목들이 다 시간의 단일가로만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직 그 엑시트 못한 몇 종목도 있지만 시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정상화되면은 그런 종목들은 또 빠르게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종목들, 또 시장에 핫했던 종목들, 시간의 상한가 같은 종목들, 그날 상한가 같은 이런 다양한 종목들군으로 여러분들을 소개시켜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잘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 성공률이 아까 말씀드렸던 87.8%. 87%. 사실 한 60%, 50%만 70% 넘는다 하더라도 굉장히 좋은 성공률인데 여러분들한테 이런 성공률 보여드린다는 거 실질적으로 저희 노란톡방에서 다 확인되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정말 이제 내가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 노란톡방에 오셔가지고 확인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확인하세요. 전문가님 질문이 있는데요. 네. 우리가 이렇게 시간의 단일가 매매에 관한 성공률이 높잖아요. 네. 그런데 정규장에서 매매하는 거 대비해서 시간의 단일가 매매가 성공률이 더 높은 또 단 한 가지 이유 같은 게 있을까요? 전문가님 철학으로서? 시간의 단일가에서는요. 그게 오르는 종목이 이유가 명확해요. 명확하게 확인하고 명확하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물론 이슈가 없이 오르는 것도 있는데요. 그런 종목들은 대부분 상승했다가 하락하고. 그런 허매수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냥 처음부터 뭐 상한가까지 가는 종목들은 항상 그거에 대한 재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은 이 시간의 단일가를 단순히 상승해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종목의 재료가 무엇인지를 먼저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재료, 뉴스, 요 부분들을 잘 파악을 해서 그 종목군들이 어떤 게 있는지, 대장주가 뭔지, 그 대장주를 내가 못 잡았을 때는 이 삼동주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빨리 캐치를 하셔가지고 그거에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하면 어느 정도 그 다음날 갭상승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날에도 만약에 시간의 단일가 가격을 깨지 않는다고 하면 시초가에서 더 상승할 수 있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장중 매매로 또 한 번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다양합니다. 그래서 시간의 단일가를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체득을 하신다고 하면은 뭐 돌파 매매 혹은 눌린 매매 이 부분까지도 연계돼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할 수 있으니까요. 시간의 단일가를 기본으로 해서 파생되는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계속 들어볼게요. 네, 그래서 다음 종목들 왜냐하면 보세요. 시간의 단일가에서 상승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는 거의 상한가에 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24%까지 올랐어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만약에 그냥 16% 아마 16%대로 시작했을 거예요. 그러면은 6%만 먹은 게 아니라 거기서 추가적으로 더
그 시초가를 깨고 돌파가 됐을 때는요. 여러분들이 돌파 매매를 또 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저희는 되게 보수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시간에 그 어떤 저희 그 매도만 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단기 트레이딩에 대한 어떤 좀 그 개념과 혹은 스킬만 더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매수했던 종목을 통해 가지고 뭐 종목을 다른 뭐 또 그 초이스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시간의 단위가 종목이 그 다음 날 강한 주도주가 되는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종목을 통해 가지고 매수를 해서 또 매도를 하면은 추가적인 수익까지도 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의 단위가를 체크를 잘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또 남무기술도 있었고요. 뭐 20%, 20.5%. 근데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이게 지금 어떻습니까? 음봉이잖아요. 물론 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구간 먹기보다는요. 그래도 안전하게 하는 게 가장 좋다. 그리고 뭐 상보도 있었고 매도. 그러니까는 시간의 단위가는 우리가 딱 하루 정도만 가지고 갑니다. 딱 하루. 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의 계좌가 좀 안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 주식을 오래 가지고 가다 맞아요. 보니까 네. 손실이 더 불거지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상승하는 구간에만 여러분들이 주식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고 수익을 할 수 있는 잃지 않는 매매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주은행 마찬가지고 근데 제주은행 지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도주로서 최근에 움직이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따로 정말 이 주도주를 따로 챙기지 않고 그냥 우리가 시간이 다니까 매매했던 그 종목을 통해 가지고도 여러분이 알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코센 스윙도 있었고요. 그러니까는 이런 다양한 종목도 있으니까요. 시간이 다닐까봐 여러분들 잘 하신다고 하면은 그에 파생되는 매매들 다 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문가님의 수익률들을 쭉 지켜보자면은 최근 들어서는 시간의 단일가 매매로 냈던 수익들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만큼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앞서서 이제 포인트로 집어주셨던 것과 같이 어떤 재료와 뉴스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들어갈 수 있다라는 장점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뭐 상한가 수익은 아니더라도 이 시장에서 5%, 10%, 15% 정도의 수익률이라도 꾸준하게 챙길 수 있다면 그런 전략들이 오히려 지금 같은 시장에는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셨다시피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내가 원치 않는 장기 투자를 통해서 종목이 굉장히 많아지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근데 시간의 단위가 매매는 정확합니다. 하루 정도 보유를 하는데 사실 시장의 시간으로 따지자면 몇 시간 정도만 보유하고 매도 하는 전략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또 계좌를 깨끗하게 해볼 수 있다라는 부분들도 정말 큰 장점일 것 같습니다. 자, 참여 방법을 한 번 더 알려드리자면요. 하단에 QR코드 하나 보이실 텐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시청하시면서 휴대폰 카메라를 가져다만 대시면 됩니다. 참여 코드 94개를 입력하셔서 들어오시면 이러한 시간의 단일가 매매를 어떻게 하는지를 좀 알려드릴 거고요. 또 전문가님이 매일매일 시간의 단일가 종목을 또 주십니다. 같이 매매할 수 있도록 에스코트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도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이 시장의 전략으로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경제방송 통틀어서 이렇게 시간의 단일가 매매를 주력으로 잘하시는 전문가님이 흔치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희 키워드림을 통해서 얻어갈 수 있는 가장 보석 같은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참 어렵게만 느껴졌었던 시간의 단일가 매매입니다. 저 같은 사람도 할 수 있고 또 직장인분들, 주부님들, 또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도 하실 수 있을 그런 또 매매 기법이다라고 하니까 전문가님께 또 한 번 더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뭐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네. 부분이니까요. 누구나. 그리고 네. 앵커님도 저도 네. 물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요. 저한테 어떤 그 기본만 잘 그 습득하신다고 하면은 응용까지도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저 믿고 한번 오시면은 지금 저희 그 노란 토퍼에 계신 분들은요. 실제로 지금 매매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면서 저한테 여쭤보고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또 질문을 하면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런 미세한 그러니까는 이 시간의 단일가는요. 다른 어떠한 매매보다도요. 좀 이렇게 민감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만 여러분들이 잘 좀 해소만 시킨다고 하면은 실력이 금방 늘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시간의 단일가 하다가 한 며칠 동안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한 반 이상의 분들이
아 그래 시간의 단일가는 원래 그런 거야 나랑 맞지 않아 라고 해서 그만두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시간의 단일가를 잘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하지만 지금 저 보시면은 뭐 8, 9, 10, 뭐 3개월 이상을 계속해서 이게 80% 이상의 수익을 낸다는 거는 그만큼 반복 그리고 시행착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겪고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지금 안 좋은 시장에서 돌파 매매 그리고 뭐 눌림목 했는데 또 눌려. 그러면 또 소손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주식을 매매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요, 이러한 시간의 단일가 매매, 그리고 좀 변동성이 적은 매매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그 리스크를 좀 테이크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고, 뭐, 시간 짧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그리고 지금 요곡이 제일 중요합니다. 시초가 평균 상승이 내가 상한가, 즉 시간에서는 10%이기 때문에 10%에 산다 하더라도 1.5% 수익을 낼 수도 있고 평균 상승률은 15%니까 한 5%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다. 지금 제 종목들 보면요. 대부분 5%에서 10% 사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시간 상한가 잡으면요. 20% 간다 하더라도 10%예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24% 올랐다고 해가지고 그걸 다 수익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한 16%, 17% 오르면은 뭐 안전하게 6%, 5%를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하루 만에. 지금 여러분들이 5%의 어떤 이자 수익을 얻기 위해서 1년 동안 저축은행이나 이런 데 가서 또 돈 많이 넣으면은 또 돈 떼일까 봐 5천만 원 이하로만 또 그 예금을 하면서 좀 안전판을 갔잖아요. 하지만 시간의 단일가 같은 경우는 하루 만에 5%, 10% 그 사이를 여러분들이 최소 얻어갈 수 있고 뭐 정 안 되면 뭐 한 2, 3%라도 여러분들이 아침 시작할 때 취하고 간다고 하면은 그날 하루는 일단 내가 무언가를 했다는 그 좀 뭐랄까요? 좀 뿌듯함? 뭐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시장에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매매가 급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급한 매매 그런 것들을 잘 좀 가라앉히시려고 하면은 좀 이런 손익비가 높은 가성비가 높은 시간의 단일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자세하게 좀 겉핥기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정말로 한번 전문가가 되어 보세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정말로 큰 무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먼저 시작을 다닐까 말씀드리면 지금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잠깐 말씀드리면 정기장 종료 후 4시부터입니다. 다른 분들은 4시서부터 이게 체결이 되는 줄 아세요. 4시에 체결되는 게 아니라 4시 10분서부터 체결이 된다는 거. 그리고 이 단일가에 대한 그런 그 내용을 뭐 동시호가, 단일가 이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자, 동시호가는요. 매수, 매도에 대한 왜냐하면 그 우리가 동시호가라고 하는 게 언제 있습니까? 바로 3시 20분서부터 3시 반까지가 동시호가고요. 그리고 8시 50분서부터 9시까지, 그러니까 9시 시작할 때 동시호가라고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매수, 매도 가격이 계속 들어와요. 그러면서 그 평균가로서 동시호가가 탁 체결되는데 그거에 맞는 그런 것들이 하나의 가격으로 평균가로 체결이 되는 거를 이제 동시호가, 그래서 동시호가의 단일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단일가로 체결된다는 거, 또 거래 체결 시장이고 또 12번 정도, 왜냐하면은 10분마다 되니까 4시 10분 총 그러니까 1시간에 6번, 그래서 총 12번, 그리고 상한가가 10% 플러스 10%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은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뉴스를 반드시 확인해라. 그리고 지금 상한가 관련된 내용들, 특히 요게 두 번째가 제일 좋습니다. 예상 체결. 자, 여기 보시면 4시서부터 6시에 여러분들이 각 HTS 보시면요. 시간의 단일가 예상 체결 등락률이 있습니다. 예상 체결 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예상 체결 등락률이 있어요. 등락률. 이게 뭐냐면요. 계속해서 그 10분마다 체결되니까 10분 동안 계속 움직여요. 움직이면서 이제 그 예상가 보이는데 만약에 플러스 10%가 딱 뜬다.
라면 일단 무조건 같이 주문을 넣어버려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뉴스를 찾는 거죠. 상한가 또는 좋은 뉴스가 나왔을 때 무조건 상한가에 매수를 넣고 뉴스를 읽어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주문을 해놓고서 어떠한 뉴스가 나오는지를 빨리 체크를 하고, 그리고 이게 HTS에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홈 트레이딩 시스템에 나오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그냥 포탈에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포탈에 먼저 뜨고 그다음에 HTS로 또 오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HTS는 보지 마시고 바로 여러분들이 뭐 그 M포탈이나 어떤 G포탈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해 가지고 바로 여러분들이 그 뉴스를 체크를 해 보셔야 된다. 그리고 도저히 모르겠다라고 할 때는 각 포탈에 종목 토론실도 한 번쯤은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보셔도 된다. 그리고 테마주의 호재성 뉴스가 뜰 때는요, 갑자기 그 동시다발로 그 섹터의 종목들이 다 같이 올라옵니다. 그때는 뭘 잡아라? 대장주를 잡아라. 그리고 대장주를 못 잡을 때는 그 다음 종목도 잡아도 되지만 최대한 여러분들이 대장주를 잡아야 되는데 항상 그거에 대한 테마주의 대장주는 계속 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고, 그러니까 이런 노력들은 좀 있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수익은 내고 싶고, 근데 좀 빨리는 벌고 싶고 한데 노력을 안 하시는 분들도 조금은 있어요. 조금 있으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노력을 하시면서 하면은 주식은요, 여러분들이 노력한 만큼 수익을 줍니다. 물론 처음에는 수익이 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의 수익을 줄 수 있는 게 좀 정직하게 수익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이 꼭 이런 것들 한번 뭐 작은 거지만 그래도 암기하시거나 체득하고 있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히든 종목 관련해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면요. 자, 일정이 굉장히 많아요. 아까 뭐 다 말씀을 좀 자세하게 드렸는데 자, 오늘 토요일부터입니다. 토요일부터 지금 시작 발표가 몇 개 있죠. 그다음에 요 정치 관련된 얘기할게요. 정치, 재건. 자, 항상 저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바로 단어를 뽑아낼 수 있잖아요. 정치, 국정감사, 한동훈 탄핵, 그러면 이재명, 그러면서 이재명 관련주, 동신, 일성, 에이텍 이렇게 바로 여러분이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너무 테마주나 알려주는 거 아니냐라고 하겠지만 지금 시장 자체가 그래요. 가치 투자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한테 지금은 빠르게 할 수 있는 단기적인 투자가 지금은 어울리니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고, 그리고 가치 투자보다도 이러한 테마주나 이런 게 더 많은 공부를 해야 돼요. 왜냐? 테마가 매일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 한 번만 잘 익혀놓으시면 계속해서 써먹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 뭐 제가 외우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뭘 외우라 그래. 하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체크를 하시고요. 우크라 평화 회의, 재건 어떤 종목도 있습니까? 토건, 뭐 SY, 최근은 뭐 SY 같은 경우에 좋았죠. 뭐 히린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유신이나 뭐 다른 종목들도 꽤 있고, 그다음에 월요일 날 랩터는 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수요 예측이 있었지? 그러면 2차 전지, 에코프로 관련된 내용, 그리고 또 제가 아까 뭐라 말씀드렸죠? 자, 2차 전지가 오르면 뭐가 오른다? 지수가 오른다? 그럴 때는 233740을 봐라. 예? 이거 체크를 하시고요. 233740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HTS를 켜서 233740 한번 쳐보세요. 그럼 어떤 게 나오는지. 그래서 이 내용도 있고요. 그다음에 한미 반도체 관련 종목, 해외 IR, 만약에 해외 IR 쪽에서 좋다 그러면은 그때 그 외국계 창구가 뜬다 그러면은 딱 그거 하신 거죠. IR이 되게 좋게 잘 먹혔구나. 같이 여러분들도 매수를 하면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화요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실적 발표에 따라서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그러면은 반도체랑 시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파악하시고, 그리고 이 나머지 부분들은 아까 1부를 들으신 분들은 다 제가 설명드렸지만 2부에 들어오신 분들은 이 내용을 못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들은 제가 다시 파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 관한 일정들, 추가적으로 히든 종목들까지도 노란 톡방 안쪽에서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의 핵심 한번 살펴보고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입니다. 주식 키워드림 2부 오늘의 핵심은 미국의 9월 근원 PC 가격 지수가 전월 대비 0.3% 상승했다. 이 부분이 또 지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한 이야기들 함께 해드렸고요. 바이든과 시진핑이 다음 달 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했다라는 속보도 저희 방송 중에 언급을 함께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이야기 신법에 관해서 전문가님께서 오늘 강의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요. 다양한 부분에서 꽉꽉 채웠던 주식 키워드림 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는 열심히 2시간 동안 달려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되셨을 시간이길 바라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진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리고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알찬 정보들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